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라운드 타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 바둑의 품격과 인제 하늘내린의 대결입니다. 일단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항 포스코캠텍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이 서울 바둑의 품격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이 포항 포스코캠텍 팀과 함께 3위와 4위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기면 3위, 지면 4위가 되는 만큼 포스트 시즌에서의 순위에 아주 큰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항 포스코캠텍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텐데요. 이제 하늘내린도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팀 순위입니다. 모든 팀들이 다 순위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 순위도 보면 여수 거북선, 충남 SG골프, 그리고 서울 부강약품까지 1, 2, 5등은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3위와 4위 자리가 경쟁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둑의 품격팀은 이긴다면 자력으로 3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늘내린 오늘 패한다면 8위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고요. 승리한다면 7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인 다승순입니다. 최정 선수가 14승 2패로 정규리그 마무리 지으면서 다승왕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김채영 선수, 오유진 선수, 한국 여자 랭킹 2위와 3위의 선수들. 그러고 보면 순위 1, 2, 3위가 한국 여자 랭킹 1, 2, 3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뒤에 선수가 그래도 이번 시즌은 확실히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팀의 1주전들인데 반해 이슬아 선수 그리고 조혜연 선수는 팀의 2주전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반기 9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인제 하늘내린 김미리 선수와 가오싱 선수가 가져가면서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와 박지연 선수의 양팀의 1주전 대결에서는 박지연 선수가 가져갔지만 활약하는 김미리 선수 그리고 용병 가오싱 선수 이 두 선수의 승리로 인제 하늘내린이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출전 멤버를 보니까 오늘도 같은 6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더 살펴봅니다. 가오싱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가오싱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도 이번 시즌 6승 6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오싱 선수의 5승 1패에는 조금 손색은 있습니다만 이영주 선수 최근 컨디션은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영주 선수가 이 후반전에서는 반격을 가할 수 있을지 이국 속기 대결은 김미리 선수와 박지원 선수 동갑내기 기사끼리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은 약간 그 전반기와 후반기에서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전반기에 김미리 선수가 좋았다면 후반기에는 박지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지원 선수 현재 9승 6패, 김미리 선수는 7승 8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국 마지막 대국은 박지은 선수 대 강지수 선수였는데요. 일단 박지은 선수는 이 팀의 1주전인데도 불구하고 출전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박지은 선수 이번 시즌 부진이 정말 너무나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4승 10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1주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운 그런 시즌을 보냈고 강지수 선수도 초반에 기세는 살짝 꺾이면서 이번 시즌 6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여자바둑리그의 N행시 짓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N행시를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센스 있는 N행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서울 바둑의 품격에 지금 송태훈 감독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4위냐 3위냐 사실 순위 한 계단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태훈 감독이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해서 뭔가 이 용병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4위로 떨어지는 순간 상대팀이 최강의 전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한 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또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위, 4위 이 위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과연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대국 시작됐습니다. 네, 9라운드에 이어 18라운드에서도 만나게 된 두 선수입니다. 가오싱 4단 그리고 이영주입니다.
그리고 속기에서 만나게 된 박지현 5단, 김유리 3단입니다. 동갑내기이고요. 지금까지 네. 6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은 박지현 선수가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미리 선수도 루양배 참가차 중국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정 대국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사실 이 대국이 포항 포스코캠텍 그리고 인제 하늘내린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한 판의 대결이었는데 네. 연기가 되면서 한참 후에 이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결을 간략하게 보고 한번 오죠. 네, 15라운드에서 만났던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이었는데요. 조혜연 선수의 흑번, 김미리 선수의 100번입니다. 우상 쪽의 진행은 조금 고전 정석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60년대, 50년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던 정석이고 그래도 90년대나 2000년대까지는 간혹 등장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정석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이 장면에서 이쪽 두 점을 가볍게 보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는데 취향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백의 이 정석 선택에 대한 배석이 좋아 보이진 않고요. 반대쪽에서는 조혜연 선수의 정석 선택이 그다지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실전에 이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백이 여기를 벌리는 수가 벌림과 동시에 흑의 모양을 억제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는 3-3 침입하는 진행이 나왔고요. 이쪽 하변보다는 좌변을 중시하기 위해서 조혜연 선수가 반대쪽으로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쪽 단수 치는 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최근에 몇몇 선수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이쪽에 끝내기가 남아서 집으로는 가만히 느는 거에 비해서 꽤나 손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깥쪽에서 흑이 이쪽 부분으로 활용할 때 여기 자충이 2번 채워지는 순간에 여기 끊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전을 대비해서 단수 치는 수를 선수들이 간혹 사용을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이렇게 4귀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최소한 백이 잘 됐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흐름이고 백이 전혀 나쁠 것이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갑자기 김미리 선수가 좀 난조에 빠졌습니다. 이쪽을 다가 선수 사실 방향이 조금 애매한데 이 수와 이쪽 교환 그렇게 득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그냥 이쪽을 다가서는 편이 보통인데 실전은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는 흑의 모양이 좁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다가 선수는 조금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백의 한 점이 좀 불필요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고 활용으로 급소 자리를 갔는데 조혜연 선수가 이렇게 늘어서 받으니까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건 백이 너무 이상하죠. 아마 이 바둑이 주는 어떤 중압감 김미리 선수가 이 대국을 승리를 거둔다면 포항 포스코캠텍 팀을 쫓아가는 인제 하늘내린 마지막까지 이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싸울 수 있었고요. 네. 이 바둑을 패한다면 팀의 1년 농사가 결정이 나는 탈락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이런 조금은 경직된 행마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백이 너무나도 발이 느렸고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조혜연 선수가 우위에 섰습니다. 중앙 쪽으로 갔을 때 여기서도 뭔가 백이 실리로는 큰 자리를 두었지만 이 자체가 뭐 완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중앙 쪽을 너무 쉽게
이렇게 집을 내주면서 1회서는 조혜연 선수의 우세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꽤 큰 집이 났습니다. 이쪽 끊는 단점은 있지만 조혜연 선수가 하변으로 파고들면서 승부를 걸어갔고요. 이쪽으로 끊으러 갔는데 이제 이쪽 북은 하변에서가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아래쪽 붙이는 수를 통해서 좌우를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타개를 해냈고요. 네. 살아있는 건가요? 자체로는 못 살아있는데 이 바깥쪽에 약점이 있다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자체로도 여기를 붙이니까 굉장히 받기가 껄끄러워졌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교환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백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좀 나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을 잡아도 흙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원래도 백이 안 좋았는데 쉽게 타개한 것도 백이 안 좋았고 여기서 교환마저 백이 지금 손해를 봐서 이렇게 후수로 받아서는 이래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뭐 이 뒤로도 몇 수는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조혜연 선수가 완벽하게 승리를 걸어 잠궜고요. 이 가장 중요한 일전에서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인제 하늘내리는 이번 시즌 탈락, 포항 포스코캠텍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던 한 판입니다. 네, 김미리 선수가 좌변 쪽에 응수타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조혜연 선수 하변에서는 시원하게 타개를 해내면서 이 대국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 부담이 큰 판이었을 텐데요. 조혜연 선수가 좀 더 노련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시 오늘 대국으로 왔습니다. 역시 김미리 선수의 대국이고요. 김미리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패하면서 인제 하늘내린의 탈락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김미리 선수가 없었다면 인제 하늘내리는 그런 경쟁까지도 가지 못했을 정도로 전반기는 김미리 선수 혼자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팀에 대한 공헌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내리는 막판이 조금 아쉬웠죠. 지금 후반기에 2승 5패, 최근에는 4연패를 기록 중인데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면서 지금 8위에 처져 있고요. 반대로 서울 바둑의 품격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팀들 중에 하나이지만 후반기에 5승 2패, 최근에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5위만 돼도 만족한다고 했던 인터뷰가 엊그제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경기 전에 송태곤 감독을 만나봤더니요. 이미 그런 건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3위가 아니면 굉장히 불만 가득한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친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바로 앞에 있던 박지현 선수가 송태곤 감독에게 감독님 초심을 잃으셨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일침을 날렸네요. 네네. 굳혔는데도 걸쳐간 장면인 건가요? 원래 이제 하나 걸쳐놓고 받을 때 그때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수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눈목자이니까 오히려 더 걸치기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3-3이 남아있죠. 뭐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아닙니다만 아주 적극적인 수를 애용하는 박지현 선수다운 그런 초반 전략입니다. 박지현 선수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두고 뭐 그런 류의 기풍이고 김미리 선수는 비교적 모양이 단정하게 잘 정돈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인제 하늘내리는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을 빼고 임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인제 하늘내린 팀 같은 경우에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에는 부안 곰소소문과 7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데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팀 전적이 6승 10패로 똑같고 개인 승수가 21승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 간의 승자승을 따질 때에도
한 번은 2대1로 이기고 한 번은 1대2로 졌어요. 네. 그래서 해당 팀 간 개인 승수까지도 똑같습니다. 승자승, 해당 팀 간 개인 승수 모든 게 똑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가죠.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따지게 되는 것이 상위 쥐명 다승순인데요. 네. 양 팀의 1주전 선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박지은 선수보다 이 부안 곰소소금의 오유진 선수가 다승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밀리게 됩니다. 인제 하늘내린이 7위로 올라가려면 오늘 3대0 스코어를 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아주 치열하게 7위까지 가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울 바둑의 품격팀의 3위, 4위랑은 조금 그래도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둑의 품격팀 4위와 3위는 뭐 포스트 시즌에서의 뭐 기다리는 입장으로 봐도 천지 차이입니다만 사실 이 빡빡한 포스트 시즌 일정을 생각하면 4위로 올라가서 3위와 대결을 펼치는 순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불만입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은 오늘 패하게 되면 포항 포스코 캠텍과 팀 승은 같지만요. 개인 승수가 달라서 4위로 내려앉게 되고요. 네, 조금 더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곳을 두거나 뭐 한 칸을 띄거나 이 정도가 일감이긴 합니다. 네. 일감대로 포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짜면 이 곳을 두고 막고 날일자를 가면 이렇게 벌려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이는 게 또 모범 포석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한 칸 띄는 수 있습니다. 뭐 이 수도 나쁠 것은 없죠. 그냥 평범한 수입니다. 그런데 왠지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백이 모양을 벌리고 있어서 아래쪽보다 위쪽을 흙이 좀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면 백에게 이쪽을 다가서게 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수법이 좀 더 머릿속에 들어오긴 합니다. 뭐 이렇게 되거나 이쪽을 젖히거나 했을 때 아까보다 백의 모양이 좀 좋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백에게 선택권이 달려 있네요. 지금 배석에서 백이 아래쪽을 다가서는 것은 이건 취향이 아니라 조금 완착 느낌마저 들 정도로 지금은 백은 아래쪽보다는 네. 위쪽을 중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분 탓인가요? 박지현 선수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일화를 네. 감독님 초심을 잃었어요라고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밝아 보였는데 갑자기 좀 피로해 보이네요. 네, 예상대로 다가섰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두 곳이 눈에 띄는데 이곳이나 이곳을 두면서 이쪽 모양을 키우는 것과 여기 젖히는 수 양쪽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젖히고 흙도 이쪽으로 뭔가 침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렇게 되면 백도 상변 쪽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 상변 쪽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그럼 김민희 선수도 지금은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눈에 들어오죠. 백이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변을 갈 필요는 없을까요? 네, 당장 상변을 갈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도 백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백이 여기를 뒀는데 흙도 여기를 둬야 한다면 백의 이 수를 좀 좋은 수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흙 출기를 시작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약간 김미리 선수 특유의 표정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남자 선수를 꺾은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박지현 선수도 있네요. 김미리 선수는 워낙 많이 언급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이 그 한국 랭킹 1위를 혹은 뭐 정상권을 지키는 한에는 한 20년은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미리 선수가 예전에 한국 바둑리그에 남자 선수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본선에 올랐고 이제 어느 팀에 소속이 돼서 이제 주전으로 한번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박정환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더 큰 무대에서 꺾은 바 있었고요. 네, 세계대회 본선에서 중국의 신예 강자였던 지금은 초일류가 된 터자 씨를 꺾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역시 흑도 일감대로 갔고요. 백도 지금은 끼운수, 네. 다음에 호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30초. 여기를 끼워서 둘, 셋, 맞게 만들고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홉, 열. 4번 넘었습니다. 당장 막지 않는다는 건 다른 수단도 있는 건가요? 느는 것과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네요. 늘고 이렇게 늘어서 위쪽 부분에 흙의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견디는 그런 작전을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장면에서 안쪽으로 붙였어요. 뭔가 작전을 걸어갑니다. 여기 막을 때 어떤 전략일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지금 후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만 준다면 여기까지 교환해 놓고 는다. 뭐 이러면 앞뒤가 맞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평소에는 악수가 될지 몰라도 지금 악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백이 만약에 여기를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시켜 놓으면 이 상태 자체로 백이 손 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젖힐 때 여기를 갖다 붙인 꼴이기 때문에 별로 흙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여기를 단수 치고 이어서 넘을 때 이렇게 잡으면 다음에 침입이 통렬하기 때문에 건드린 것이 별로 득이 없어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끝내요. 백이 이렇게 네. 잡아주면 일리가 있습니다. 잡아주면 흙은 여기 단수 모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두고 뭐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원래 두터운 백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현 선수가 저렇게 반발할 것이 뻔하고요. 늘면 있나요? 네, 늘면 이어서 두겠죠. 이건 뭐 이쪽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귀 쪽을 차지해도 아까랑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늘면 이건 흙이 잘 처리됐다고 보기엔 너무 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은 혹시 이런 수법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습니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이어서 네. 빵 따내면 주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건 흙도 그럴듯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일감이고요. 이때 흙이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쪽에 끊는 순간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서
백은 자세를 잡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백이 이렇게 젖혀서 살게 된다면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이 조금 뚫었어도 부실합니다. 이건 흑이 만족할 수 없죠. 30초. 하나, 근데 뭔가 지금 타이밍에 여기 단수 쳤기 때문에 그렇게 두겠다는 의도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7, 역시 그렇습니다. 네.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인 전략을 김미리 선수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내고 뒤에서 단수 치고 당연한 몇 수는 있는데 그 뒤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 초읽기에 몰릴 것 같습니다.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박지원 선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김미리 선수가 그 전에는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기풍이인데요. 네. 30초.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열합니다. 둘, 셋, 넷.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가 이 장면에서 이쪽을 끝낸 수였죠. 흑이 여기를 내려서서 백도어를 괴롭힐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입고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요. 흑이 양쪽을 다 지킬 수 있을지. 여기서 이쪽을 먼저 입고 나서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시도를 해도 모양이 문제인 것이 이게 여기를 내려서면 이쪽을 끊고 나서 뚫었을 30초. 때 하나, 둘, 이게 셋. 흑이 축이 안 네. 되는 건가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수 치면 축이네요. 그럼 백이 먼저 한 템포 빠르게 끊어야 되네요. 앞서 이제 여기를 살펴봤을 때 네. 이으면 이 타이밍에 끊습니다. 그럼 이을 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서는 축 자체가 성립을 하질 않죠. 흑은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흑이 약간 무리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그래서 끊는 게 일감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김미리 아, 선수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을 준비했을지. 여기를 지키면서 여기를 내려서고 싶다면 뭐 이런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참 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힘 당하고 일단 여기 한 방 맞았고요. 여기를 내려설 때에도 여기 한 방 맞고 백이 안에서 산다면 30초. 하나, 둘, 셋. 이건 넷, 뭔가 이 양쪽의 다섯, 모양은 좀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데는 흑돌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그게 불만입니다. 일단 강수네요, 이 수도. 받으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서 우직근 싸우겠다는 건데요. 일단 김미리 선수가 강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변에 101점, 101점을 제압했을 때 흑이 내려설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제압을 하면 30초. 일단 아까 하나, 보여드린 창고도보다는 훨씬 좋고요. 셋, 넷, 다섯,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흑도 여섯, 그럴듯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버텼죠, 역시. 치열한 박지현 선수가 안 버틸 리가 없고요.
김민희 선수도 여기를 막거나 늘어서 이제는 이 중앙 쪽으로 받는 순간 흙이 이상하고 이쪽으로 둬서 싸움을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막상 이 김민희 선수의 작전이 만만치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박지현 선수가 바깥쪽으로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안에서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못 나가네요. 방금 전 상황에서 이쪽을 두고 밀어도 이었을 때 여기가 축장문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단수 칠 때도 흙이 이렇게 받으면 막히기 때문에 백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거라면 흙도 30초. 그럴듯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한술 더 떴습니다. 3도 확보를 해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씌울 수 없나요? 30초. 화점 옆이라든지. 둘, 셋, 이런 곳을요. 네. 넷, 다섯, 여섯, 씌우면 흙은 그냥 이쪽 잡을 것 같아요. 여덟, 아, 안에서 수상전으로 거의 제압하는 네, 자세가 나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일단 버리는 쪽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냥 이런 데를 넣는 순간 앞서 보았던 이런 데 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흙이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쪽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네. 수익기가 좀 어려운 것이 여기서 흙이 늘고 따낼 때 이런 데를 꼬부려도 막히나요? 네, 30초. 지금 계속 덮어 씌워도 막상 만만치 않거든요. 셋, 넷, 김민희 다섯, 선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기서 그냥 내려서는 정도는 백도 이제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 둘 때 네. 뭐 그냥 이런 데를 이제 단수를 쳐서 정리하고 바꿔치기 하는 이런 진행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마 김민희 선수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한껏 버텨도 박지현 선수는 일단 이런 곳을 통해서 이쪽 괴롭힐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네, 저것이 보통은 보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 여전히 버틴다는 거죠. 여기서도 흙은 이을 수는 없어요. 당장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늘고 따낼 때 이렇게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충머리인가요? 충머리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땐 충머리 필요 아, 없다고 생각. 어차피 흙이 젖히거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렇게 젖히는 것도 여기서 느는 것은 어차피 백이 이쪽을 날짝할 때 여기 어디가 선수라면 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흙은 최선의 자세가 이 젖히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네. 사실 충머리가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충머리를 사용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지금 김민희 선수가 너무 나약하게 받아서 별로 손해가 아니게 됐네요. 아, 좀 더 거세게 받아칠 수 있었을까요? 젖혀갈 수 있었나요? 네, 일단 뭐 젖히는 수 네.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김민희 선수가 이쪽을 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쨌든 지금 일곱, 이제 이쪽이 여덟. 문제입니다. 저긴 둬야죠. 같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뭐 저런 거 보면 그냥 타협하고 물러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다가 잡히게 되면 보태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승부를 빨리 건 거죠. 그냥 어차피 보태줄 생각으로 여기를 움직일 사람은 없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반격을 꾀하고 붙일 때 뭐 이쪽도 노리고 뭐 하면서 하나, 그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백돌에 수를 늘려놓습니다. 흑은 늘고 백은 따내고 흑은 꼬부리고 거기서 이제 백의 수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박지현 선수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르게 승부처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인제 하늘내림과 서울 바둑의 품격의 18라운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수 선발했을 때 이제 5할 승률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일단 진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만족스럽고 그래도 순위를 조금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많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끈끈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선수들과 더 가까워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야 뭐 거의 뭐 오픈된 상황인데 지금 패자자가 오긴 힘들 거예요. 네, 오긴 힘들 테고 근데 지금 그 기존 선수들이 워낙 잘 해주고 있고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최고로 잘 되면 이제 뭐 이게 인터뷰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위까지도 될 수 있고 5위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4위나 5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정규 시즌 저희가 마지막 게임인데 다음날 아침부터 시합이라서 선수들의 최대한 빨리 끝나자마자 좀 집에 보내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네. 네, 인제 하늘내린의 최명훈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도 이번 시즌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될 텐데요. 일단 성적은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팀이 이제 개막전을 치르고 네. 오늘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또 치르는데요. 개막전을 그 강력한 우승 후보인 SG 골프 팀을 이겨서 그러니까요. 올해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바둑이라는 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선수들의 말을 빌리자면 감독님이 언제부턴가 좀 웃음이 사라지셨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인제 하늘내린 팀이 네. 이제 초반에 이제 2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그 50%를 넘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이후로 계속 지면서 네. 연패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이 이제 일단은 감독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로 올 시즌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여자 리그의 감독님은 처음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담감도 있으셨을 텐데요. 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물론 몇 개월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났잖아요. 예, 그 바둑 리그와는 달리 좀 짧은 시간에 이제 정규 시즌 한 3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하게 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좀 빠르게 이 리그가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남자 리그 감독도 해봤었는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했나요? 그래도 팀워크는 굉장히 좋았죠. 제가 아닌가요? 최대한 말을 네네. 좀 안 하려고 네. 말을 많이 아껴서 그래도 네네. 팀워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자 선수들을 이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케어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명훈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좀 팀이 그래도 이것만은 어떤 팀보다도 좋았다. 또는 이제 어떤 면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 좋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안 좋았던 기억은 좀 선수들이 시즌 중에 중간중간 이제 아무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저희 팀이 이제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시즌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체력, 체력적으로도 네.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좋았던 점은 저희 팀에는 또 얼마 전에 이제 타이틀을 획득한 조 맥심이라고 하죠. 예. 조한승 선수가 또 네. 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코치로서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또 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창피함은 코치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 떠넘기려고. 인제팀이 원래는 이제 강팀으로 많이 꼽혔었잖아요. 그랬었나요? 아닌가요? 내년에도 좀 같은 mem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뭐 또 어떤 식으로 네. 리그가 바뀔지 지금 뭐 또 감독들과 또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감독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또 내년 시즌에 또 감독들끼리 좀 머리를 또 모아서 네. 지혜를 모아서 또 새로운 방식도 좀 기원에다가 네. 한국기원 측에 좀 조언도 좀 하고 같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좀 감독들도 많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내년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시청자분들과 이 바둑 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최명훈 감독님 이제 지금까지 수고해준 선수들에게 이제 3명 가오싱 선수까지 그래도 수고했다고 훈훈한 한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인제 하늘 내린 팀 선수들 정말 저희 팀에 또 이제 주무도 올해 또 새로 뽑으면서 주무까지 다 전부 다 열심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또 원하는 대로 또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각자 선수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선수들이 올해 또 못 보여준 모습을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팬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전력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선수들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내년엔 좋은 컨디션 보완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면은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험악했던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갈 길을 가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새 이렇게 진행이 됐군요. 네, 인터뷰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섯, 이쪽 여섯, 부근에서 백이 네. 내려서는 여덟. 타이밍에 흑이 이쪽 바깥쪽 약점을 지켰고요. 그러고 이제 백이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흑이 이쪽을 받고 백이 중앙으로 이렇게 날아간 장면입니다. 일단 넘어가는 자세가 일선으로 뭐 그렇게 집으로 큰 이득을 보면서 넘어간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박지현 선수가 애초에 버리는 것보다 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쪽 부분 처리에서는 김미리 선수가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굉장히 저렇게 두텁고 확실한 수를 김미리 선수가 좋아하는데요. 좌기 쪽은 흙이 끊어봐도 수를 내기엔 어려운 건가요? 이쪽은 수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백에 여기 3점이 요석이 아닙니다. 백은 단수 치면 이 3점을 버리지 이어주질 않기 때문에 네. 뒷수가 굉장히 많고 뭐 30초. 이쪽에서 수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흙이도도 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넷, 수나는 곳은 다섯, 아닙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을 갈라쳐 갔습니다. 지금 약간 감각이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백의 이수는 흙이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흙은 공격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단수 치면 3점을 잡을 수 있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굳이 백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수를 둘 거라면 그냥 여기를 가는 편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미리 선수도 여기 젖힌수 굉장히 단단한 걸 좋아하는 김미리 선수 다운 착점인데 셋, 넷, 지금 흙이 강한 곳에 다섯, 가까이 갔기 때문에 여섯, 좀 더 일곱, 몰아친다는 생각으로는 뭐 모자를 씌우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이수는 약간 그 우세를 의식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조금 뒤늦게 갈라갑니다. 흙은 약한 돌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 쥐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지금 중앙 쪽이 조금 백이 엷긴 합니다. 그런데 백은 어차피 갈라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양쪽을 연결하고자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은 분명 무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따로따로 타겟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백은 이쪽으로 다가서서 일단 여기서부터 안정을 꾀하고 흙이 이 3칸 사이를 지킬 때 그때 뭐 이쪽으로 행마를 해서 가볍게 탈출하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한 발 높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 한 칸 뛰는 수는 딱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붙여 끊는 것을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통렬한 느낌은 아닌데요. 당장 뭐 여기 건드리긴 좀 힘들고요. 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뒤로 넘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까지 다 살려 나올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그 정도도 허락을 안 했어요. 더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중앙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30초. 네, 지금은 어차피 백은 여기나 여기를 통해서 양쪽을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곱, 일단 뭔가 여덟, 탈출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 칸이 약간 무거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까 2칸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계속 한 칸을 뛰어서 나오면 또 여기 한 칸을 뛰고 뭐 양쪽을 따로 타기하기만 한다면 흙도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초. 박지현 선수는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돌이켜보면 이수는 너무 과했고 이수는 너무 느슨했는데요. 그래도 묘하게 지금 균형은 잘 맞고 있습니다. 그 전의 싸움에서는 김민희 선수가 좀 좋았기 때문에 셋, 주도권은 흙이 쥐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계속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큰 공격은 사실 쉽진 않죠. 지금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여기도 안양이 풍부하고 여기도 바깥쪽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흑은 일단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하나, 덮어 둘, 씌우면서 셋, 좀 공격을 넷,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가만히 한 칸입니까? 가만히 한 칸은 백도 이쪽으로 응수를 하면 우변 공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김민희 선수는 이제 이쪽 공격에 네.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건데요.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쪽의 백의 모양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직선으로 공격을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곳은 그래도 덮어 씌우고 이런 데 나오면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30초. 하나, 좀 더 둘, 좋은 모양으로 잘 셋,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다섯, 좀 더 여섯, 자연스럽게 일곱, 갈라가면서 여덟, 이쪽을 노리는 아홉, 이 진행이 아니라 좀 더 쉬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백은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쪽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인데요. 공격에 있어서는 여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뭐 잡기는 그래도 조금 30초. 어렵겠죠. 이쪽으로 하나, 탈출할 여지, 둘, 안쪽에서 뭐 넷, 날일자 하고 나서 다섯, 근거를 여섯, 확보할 여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덟, 당장 잡힐 돌은 아닙니다. 네, 지금 성동격서 수법인데요. 지금 박지현 선수가 가장 먼저 네.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쪽 부분을 둬서 여기 백돌과 중앙의 백돌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안에서 모양이 깨지더라도 백이 만족이고요. 30초.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은 둘, 흑의 의도에 셋, 딱 걸리게 됩니다. 넷, 여기 당하고 다섯, 여기 여섯, 당하고 하면 일곱, 여덟, 이건 좀 자연스럽게 아홉, 흑돌이 지금 이쪽 부분 열, 오는 것이 중앙 쪽 노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을 노려도 이 교환은 흑이 이득입니다. 상변까지 지키는 건 좀 욕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은 여기 한 칸 뛰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측으로 기대가 습니다. 비껴갔습니다. 이 수는 좀 강수 느낌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도 여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갇힌 모양인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아까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여기만 보면 좀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쪽은 더 얇아졌죠.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지금 타개를 할 수 있을지. 박지현 선수 역시 한방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둑은 흑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선수가 동분서주하면서 좀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 이러고 살립니까? 지금 날일자의 하나 교환이 중앙 쪽에 네.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만 교환해두고 우변을 살리러 가네요. 네, 결국 우변을 지켜야 한다면 상변 흑이 먼저 뒀을 때 역시 그것도 얇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김민희 선수가 상변을 먼저 가서 이런 데를 누르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간다면 여기를 허용하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셋, 넷, 글쎄요. 다섯,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일곱, 중앙이 여덟,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다시 승부수인가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승부를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를 붙여서 그럼 여기를 받고 여기를 승부로 가나 보다 했는데 결국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이쪽을 차지를 했고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갑니다. 정말 우변으로 들어오는 순간 양쪽의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궁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김미리 선수가 여기까지 선수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은 네. 뭐 이런 데를 가서 일곱, 그냥 쉽게 여덟, 우변을 연결을 할 것 같고 네 공격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때 근거 확보가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요. 지금 확실히 김민희 선수가 좀 우세한 것이 이쪽 부근에서 백을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이 괴롭히고 여기를 먼저 붙여갈 수 있다면 바둑은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믿었던 곳이 그곳인가요? 근데 믿었던 곳이라고 하기엔 조금 열부음이 있는데요. 처리하는 모양이 뭐 썩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한 수를 더 떠서 지금 여기 젖히는 것까지도 흙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수 한 방은 30초. 아프지만 하나, 백이 뒤에서 지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백돌 위험하지 않나요? 여덟. 네, 젖어왔습니다. 김민희 선수도 네. 박지현 선수의 최강의 버팀에 대해서 지금 최강의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늘어갔다면 백이 이런 데를 받고 흙은 여기를 돌파하고 백이 연결한 이런 타협인데 타협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성에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찌르지 않고 끊으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대책이 없나요? 다섯, 일단 뭐 이렇게 처리하겠죠. 여덟, 아홉. 끊었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두면 이쪽 사활에는 별로 여기 건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은 여기만 본다면 백도 모양은 괜찮습니다. 나갈 때 밑으로 밀어서 계속 뒤로 돌리면 모양은 괜찮은데 네. 흙이 지금 이쪽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연결만 확실하게 해두면요. 지금 이런 데 들여다보고 여기 연결을 꾀하면 백돌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 30초. 여기서 하나, 빵 따냄 둘, 주는 건 셋, 이건 생각할 수 없나요? 이렇게요. 다섯, 여섯. 일단 이거는 흙이 잘 되긴 참 잘 됐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네. 살펴봤을 때 여기를 늘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걸 봤잖아요. 근데 네. 그 자세가 이 자세라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흙이. 아까 자세에서 흙돌이 여기 하나 있을 게 여기랑 여기 두 개 있는 겁니다. 일단 김민희 선수가 뭐 확실한 득점을 올리고 지금 중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흙이 유리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흙이 이렇게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점점 이 한 점을 움직일 때에도 여기 백의 포위망이 좀 허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백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박지현 선수 전체를 다 살리기는 어렵다 보고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 치니까 김민희 선수가 혹시 방금 좌하기 쪽 쳐다본 거 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끊고 패하는 거 보고 있거든요. 느껴졌죠? 네. 이거 백이 됩니까? 흑도 중앙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기 따내면 여기가 30초. 일단 잡히고 여기까지 둘, 걸린다면 셋, 글쎄요. 다섯, 여섯,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여덟. 갑니까? 아. 지금 이거는 네.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여차하면 여기 하나 끊어두고 여기를 끊어서 패를 걸고 단수 치고 이거 뭐 해소하면 여기에 따내면서 다음에 여기 또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여기 연결하면 됩니다. 아, 30초. 백이 연타한다고 해서 중앙에 다 둘, 들어가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백은 이번에 또 여기를 살려야 되고 해서 예. 여섯, 이 진행도 일곱, 가능했었는데 여덟, 이렇게 두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연결 인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쪽이나 이쪽도 뒷맛이 고약해서 계속 끊으러 가기에는 약간 흑도 모험이긴 합니다. 좀 맛은 나쁘거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역시 그냥 받아줍니다. 쉽게 받고 베개에 연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을 가서 붙이거나 마늘모로 이쪽을 가서 이 한 점만 잡히지 않으면 지금 바둑은 흑이 확실히 좋습니다. 우변 세 점은 흑의 수중으로 들어간 건가요? 네, 잡혔습니다. 그럼 꽤 큰 집이 났네요. 그런데 지금 이 수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기를 젖히고 둘,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넷, 아까 형태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살리는 것 혹은 이제 선수를 뽑는 것 여덟.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여기서 선수만 잡을 수 있으면 백도 할 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도 여기 이은수로 끊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요. 김민희 선수가 이제 그걸 놓친 건 조금 아쉽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지금 다시 타이밍에 또 반발 들어가요. 갑니까? 아까 형태가 네. 백돌이 여기에 오면서 이 호구 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김민희 선수 생각은 여기 끊었다가 오히려 그냥 백돌이 여기 와서 득이 없다고 보고 한 템포 빠르게 역습을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은 이쪽으로 머리는 내밀었고 30초. 여기 하나, 근거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셋, 이제 처음의 형태랑 넷. 비교를 하면요. 게다가 제압이 됐던 백돌까지 다시 살려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확실히 흑의 공격에 좀 30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나, 여기 둘, 이은 것이 셋, 일단 가장 넷, 흑이 좀 찬스를 놓쳤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 이제 받아달라는 것인데 어쨌든 버티는 흐름 나오죠. 네. 국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반발입니다. 백이 끊어가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모양은 점점 백도 그럴듯해집니다. 백은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반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에 흑돌도 약간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빵 따내는 곳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흑의 공격은 약간 실수가 있네요. 삼십 초. 한 점 하나, 안 잡을 수가 없고요. 셋, 넷, 다섯. 따내고 이을 때 이때 이제 흑이 바깥쪽의 약점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냉정하게 지금 이런 데 지금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백이 다른 곳에 흙이 두는 순간에 여기를 바로 젖히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여기를 살릴 때 선수로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럼 단번에 이쪽이 불안해지고 둘, 셋, 넷, 네, 이것은 흙도 다섯.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을 때 차라리 흙도 이쪽을 받고 여기는 백을 패로 공격가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은 김미리 선수가 애초의 형태를 생각하면 불만입니다. 그래도 패를 진행시킬 수만 있다면 백이 자체 패감이 많은 건가요? 이런 패가 흙도 모양은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게 백이 이런 데를 젖히면요. 막으면 막아서 네. 잡을 때 이건 이제 패가 아니라 그냥 맞고 내려서면 삽니다. 셋,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다 뒤로 막아야 되고 해서 계속 이쪽을 버틸 수 있을지 뭐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민희 선수의 선택은 냉정하고요. 흙이 이후에 공격이 조금 느슨하긴 했지만 그 전의 상황은 압도적으로 흙이 좋았기 때문에 뭐 흙이 나쁘거나 백이 역전시켰다거나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패를 통해서 네. 백의 생사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패가 진행이 되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눈에 보이는 팩감이 몇 개 있죠. 흙은 일단 이런 곳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팩감이고 이쪽 팩감을 사용한 이후에는 상변 쪽으로 붙여서 팩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백도 지금 해소하면서 집으로 꽤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연타한다고 해도 좀 더 장기전 양상으로 바둑은 30초. 흘러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확실한 패감을 쓰고요. 백이 상변 패감까지 계속 받게 되면 우변패 감당할 수가 없겠죠. 지금 자체 팩감이 백은 이곳에 하나, 그래도 팩감이 좀 있습니다. 둘, 셋, 넷.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한 팩감이 4개 정도는 되다 보니까 둘, 셋, 어느 정도 받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이쪽은 여섯. 받아봤자 일곱, 여덟. 백이 아홉.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뭐 그 다음은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뭐 하나 늘어서 다음 팩감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득으로 생각하고 몇 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백이 좀 더 부담을 덜 갖고 30초. 사용할 수 있는 팩감은 하나, 여기가 둘, 확실한 셋. 팩감이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되니까 높겠죠. 일단 여기 끊는 것은 없고요. 해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매한 곳을 팩감을 사용해서 김민희 선수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팩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곳을 팩감이 되는 곳이 확실하게 있는데 애매한 곳을 사용하니까 네. 김민희 선수도 뭐 골치는 아픈데요. 다섯, 여섯,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덟. 네, 어, 여기 네. 여기 일단 왜 확실한 걸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변화를 읽고
해소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모험이고 확실한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자체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지금 백이 여기가 흑이 단수가 선수고 끊어가면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셋, 백이 왜 이런 모험을 감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7, 8, 9. 박지현 선수도 지금 확신을 갖고 두는 것 같지는 않죠. 네. 일단 실리로는 여기서 백이 손해를 좀 본 상황이기 때문에 흑은 뭐 잡으러 가는 건 가장 최상의 그림이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괴롭히면서 중앙 쪽으로 같이 빠져나와도 나쁘진 않습니다. 7, 8. 아, 예, 그냥 안 받았네요. 그럼 안쪽에서의 사활 승부입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는 들여다본 건데요. 그곳을 받지 않았고요. 만약 여기를 받았다면 박지현 네. 선수가 여기를 밀어서 뭐 이런 움직임을 이제 시도를 했을 텐데요. 이것도 뭐 백이 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가요? 입구자로 뒀을까요, 그럼? 이으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요. 여섯. 네. 7, 8. 단수가 선수고 끊어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흑이 안 받았을 때 되는지도 확실치는 않네요. 제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우하귀 쪽 흑이 얼마나 약점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맛은 좀 나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 두 선수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의 대마가 걸려 있는데요. 과연 사활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